안녕하세요. 코빅의 김선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 수립 경과를 이렇게 발표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곽사무감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이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됐었는데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 표준화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하나씩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바이오 연구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얘기해 줍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풍부하게 쏟아지고 있는 유전자 세퀀싱 데이터라든가 또는 영상 이미지 데이터 또는 약물 탐색 데이터라든가 임상 기록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전자 해독과 또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혁신 연구가 각광받으면서 주요 국가들 내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규모화하고 또 이를 가령 이제 올해 코비드-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재난 발생한 상황에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 개발 성과가 시장으로 성공되는 다양한 과학기술적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신약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넨틱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20대 제약기업이라든가 또는 10대 종자기업들도 우수한 R&D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와 다른 분야의 융합 산업으로서 신기술과 또 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4차 산업혁명들이 주도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전자 치료라든가 합성생물학, 정밀의료와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분야들에서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터들과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인 미국의 NCB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모든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도 EBI라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NBDC라든가 또 중국의 NGDC 같은 자체의 센터를 가지고서 범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소재 또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고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터와 더불어서 이렇게 구축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빅데이터 투 나루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유럽도 일릭시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역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데이터베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바이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또 수집하고 관리하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로 외국에만 의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서 우리 국내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국내에서 잘 관리하고 또 국내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R&D 사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연구 데이터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표준화를 통해서 수집, 관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와 데이터베이스 연계, 통합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저장, 협업 공간 제공, 또 편리한 분석 환경과 다양한 시각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생화학 분석 데이터라든가 임상 데이터, 전임상 데이터, 유전체, 분자 구조, 표현형 정보, 화학 반응 등 국가 연구개발서 수집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용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현재로서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약간 좀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단 각 부처별로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데이터들이 부처 간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또 부처 간에 서로 유사한 데이터라 할지라도 필수적인 항목의 차이가 있어서 쉽게 연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점으로서는 현재는
연구자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을 다 개인 수준에서 혹은 그 사업장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다든가 또는 개인 연구자가 퇴직한다든가 하는 상태가 됐을 때 고스란히 국가의 자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실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 간에 별도 관리되고 있고 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데이터 과학의 80%의 시간은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지하는 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 분석 방법 또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가공 단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서 얘기하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듯이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실제로 그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제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로지 베이스까지 만들어야만 실제로 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올해 7월부터 10개의 부처와 청이 합동으로 그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범부처가 협력해서 그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연구 소재 개발 활동을 촉진하며 또 지속 성장 가능한 민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러한 그 출발점으로서 그 데이터의 통합 수집 활용을 위한 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 작업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실제로 실험 장비에서 생산되는 실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입력하는 정보인 메타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메타데이터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시료에 대한 정보라든가 실험 정보 등과 같이 실제로 만든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등록 양식 표준화라는 것은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입력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메타데이터에 어떤 항목이 필요하며 또 각 항목의 명칭과 각 항목의 정의, 형식 등에 대한 그 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등록 양식을 준용하고 또 국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130여 분 정도의 국내의 산학연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이런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단 바이오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 중에서 중요한 분야를 15개 분야를 선정하여서 그 레드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 뇌과학, 바이오제제, 혁신형 융복학과 보건 이렇게 6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는 종자와 지능형 농업, 해양수산, 제품, 동식물 치료제 이렇게 5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화학과, 공정, 소재, 환경 바이오 분야 이렇게 4분야를 선정해서 15대 바이오 분야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꾸려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5대 분야별로 그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표준 등록 양식 초안을 마련했었는데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2달 동안 각 실무 작업반별로 한 3회 이상씩의 그 회의를 통해서 신규 양식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굴한 신규 양식에 대해서 10월 22일 날 1차 조정 회의를 거쳤고 각 작업반에서 만든 표준안에 대한 초안을 검토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초안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을 한 3주 동안 가져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들에 대해서 또 2차 조정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었고 오늘 그 안들을 차례차례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실무 작업반에는 그 학계에 활발하게 연구하신 연구자분들이 다 참여하셨었는데 그 신약 분야에서는 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의 북현상 단장님을 포함해서 10분이 참여하셨고 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을 포함한 9분, 그 뇌과학 분야에서는 한국내교연구원의 구자욱 전략실장님을 포함한 10분, 또 바이오제제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오유경 교수님을 포함한 10분, 9분, 또 혁신형 융복학 분야에서는 카이스트 이도원 교수님을 포함한 10분,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님을 포함한 9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레드 바이오 분야에서의 그 표준화를 마련하셨습니다. 다음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 종자와 가축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강병철 교수님을 포함한 13분, 그 지능형 농업 분야에서는 그 농촌진흥청의 그 조영빈 팀장님을 포함한 12분, 또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그 최재욱 팀장님을 포함한 9분, 또 식품 분야에서는 국립동업과학원의 유선미 연구관을 포함한 11분, 그 동식물 치료제 분야에서는 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님을 포함한 11분이 참여했습니다. 그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 환경 바이오 분야에서 그 강원대학교의 최혜경 교수님을 포함한 9분, 또 한국표준협회 정규희 센터님을 포함한 9분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그 실무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무 작업반의 작업 결과 총 54건에 대한 그 신규 양식을 발굴하였고 이렇게
실무 작업반에서 도출된 표준 양식 초안을 검토하면서 서로 작업반 간에 중복되는 양식들, 그 다음에 사전에 조사했던 양식들을 통해서 이게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코빅에서 미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식들 9건을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런 사전 조사 양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64건의 양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조정을 통해가지고 51건의 이런 표준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51건의 표준 양식에 대해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무 작업반이 마련한 표준안에 대한 연구자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총 110분으로부터 123건의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그렇게 수렴한 일부 예들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렴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총 27건에 대해서는 최종 등록 양식에 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61건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진행할 표준화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대건 같은 경우는 그냥 35건은 일반적인 코멘트라든가 또는 이미 만든 표준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서 총 27건을 반영한 2차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1건에 대한 표준 등록 양식을 마련하였고, 이제 오늘 제 발표 이후에 각 작업반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각 표준안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해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응답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